안녕하세요. 복대 휴머니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인문책은 잘 만들어 봤죠?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화재 중 하나인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석굴암은 우리 역사와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찬란했으며 때로는 이제 시련도 많이 겪었던 우리 문화재 중 하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석굴암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구조, 그 다음에 석굴암이 갖는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굴암의 눈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석굴암이 걸어왔던 길이 우리 역사랑 많이 흡사하다고 했었죠. 석굴암이 만들어진 이후에 석굴암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굴암이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봐야겠죠. 석굴암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의 토암산 중턱에 있는 암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으로서 통일신라 시기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24호이며 199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현대에 이르러 그 예술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입니다.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이 특히 유명한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석굴암에 가면 석굴 내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유리차단막 밖에서 석굴을 지켜봐야 합니다. 단 딱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차단막 안으로 들어가서 석굴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라면서 왜 돌아보는데 이렇게 제약이 많게 되는지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굴암을 만든 김대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역사책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대성은 원래 경주 모량리, 지금의 경주시 서부 일대입니다. 모량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밭을 일구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흥륜사의 스님에게 시주하면 1만 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밭을 절에 시주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대성은 세상을 떠났는데 재상인 김문량의 집에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 김대성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쪽지를 쥐고 있었다고 하고 이를 본 김문량은 아이의 이름을 김대성으로 짓고 전생의 어머니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김대성의 전 현생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자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을 지었고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설화는 불교의 색깔이 많이 드러난 이야기인데 다른 기록에서는 예전에 없던 절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절을 보수 증축한 것으로 보기로 한답니다. 이제 석굴암의 구조를 알아볼 텐데요. 작은 모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바로 석굴암 3D 퍼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왼쪽 부분이 이제 전실 부분인데요. 이제 석굴암의 입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본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전실 양쪽 측면에는 팔부신중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팔부신중상 이제 이거인데요. 팔부신중상은 불교의 호법신, 법을 지키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쪽 벽면에 이렇게 4명의 신이 마주보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 양옆에는 불교계의 수호신인 인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금강역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인왕상이자 다른 이름으로는 금강역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지나면 바로 입구에 이렇게 사천왕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불교계 사방위를 수호하는 존재를 사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지나면 이제 석굴암의 메인인 본존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요쪽 부분에 이제 본존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본존불은 원형 모양의 주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는 천부상과 보살상 등 수많은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팔부신중상, 그 다음에 인왕상, 사천왕상.
그런데 이 쉽게 생각하면 이 석굴암은 불교 세계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부르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어가는 장면을 과정을 하나의 사원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이 석굴 사원을 만드는 데 쓰인 돌이 약 360여 개입니다. 이 사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학적 지식이 동원된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상들의 피땀 어린 문화재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려, 건국 이후부터 서서히 잊혀져 가던 석굴암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기도 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직전에는 일본에 반출될 뻔했지만 현지에서 본수한다는 결정에 따라서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석굴암은 1913년에서 15년, 1917년, 1920에서 23년까지 총 3차례 전면적인 수리를 거쳤습니다. 복원은 석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두 번째 사진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석굴암에 습기가 차기 시작한 거죠. 이 석굴암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결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신라 사람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제는 이 석굴암을 복원하면서 석굴암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석굴암 밑에 있는 지하수를 다 빼버리고 시멘트를 활용해서 복원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석굴암에는 엄청난 결로 현상과 이끼가 나타나게 됐죠. 결로 현상과 이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굴암의 불상들이 많이 마모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석조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수 공사에 참여한 탓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석굴암과는 이미 아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 석굴암 근처에는 보수 공사 후 다 조립하지 못하여 방치된 석굴암의 석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석굴암은 또 한 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재보수를 했는데 기존의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보수한 곳을 또 콘크리트를 들이부었고 또 한 번 석굴암 내부에는 습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석굴암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그 안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음으로써 습기를 제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굴암 내부를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밀폐된 상태로 밖에서만 석굴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면서 생기는 이 미세한 흔들림이 석굴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굴암을 계속 둬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오늘 석굴암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외국으로 팔려나가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해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딜 나가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먼 날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문화재를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대 휴머니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거 참고해서 소감문 작성하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